얼마 전에 너무 보고 싶었던 옛날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.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를 봤습니다. 사실 요즘 제가 거의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버거운 상태가 온 것 같아요.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. 번아웃이라는 말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뜻이죠. 내가 뭔가에 온 힘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게 된다는 말인 거죠. 이 증후군이 오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부질없는 건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갑자기 모든 것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린다.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면서 머리로는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따라오지 않게 된다고 하네요. 제가 가끔 무기력하거나 우울감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. 딱 이 느낌이었어요. 사실 요즘에 또 이런 무기력감이 오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마인드 컨트롤 중인데요.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좋은 영화나 좋은 강연들을 찾아보는 거예요. 그렇게 보게 된 영화가 행복을 찾아서였습니다. 저는 뭐 인생 역전 스토리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드라마틱한 영화일 것 같아서 본 거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. 거의 처음부터 끝부분까지 주인공의 삶이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. 사실 편한 영화는 아니었어요. 근데 희한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. 왜 보통 사람 심리가 왜 나만 힘들지? 왜 나만 일이 자꾸 꼬이지?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괴로워지잖아요. 근데 이 영화 속의 윌 스미스의 이제 인생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더 감정이입이 잘 됐고요. 사람이 극한 상황까지 가더라도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구나. 뭐 그런 깨달음도 주더라고요.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을 소재로 만든 영화인데요. 노숙인에서 억만장자가 된 크리스 가드너라는 분의 실화를 다룬 영화예요. 영화 속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미국 독립선언문에 있는 글인데요. 토마스 제퍼슨도 행복 추구권이라 했다. 행복을 추구한다고 적어놓은 것은 행복을 성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토마스 제퍼슨도 알았다는 뜻이다. 저는 처음에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왜 나오나 싶었는데요. 잘 생각해 보니까 행복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행복이 성취할 수 있는 거라면 이미 성취가 끝난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하겠죠.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잖아요. 어느 때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에서 나만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제 생각엔 행복은 그냥 계속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내 삶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까?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지금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성급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화 속 실제 인물 크리스 가드너의 저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해야 할 42가지 이 책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.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.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.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. 살아가는 게 고달플 때마다 이 글귀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영상 처음에 번아웃 증후군을 말했는데요. 사실 번아웃 증후군이 왔을 때는 일단 무조건 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행복을 찾아서 같은 영화는 아무래도 휴식하고는 좀 상반되는 스토리 같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. 제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라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도 좀 자주 오는 편인데요.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본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나한테 자극을 주는 거였어요. 그렇다고 계속 스스로를 막 채찍질하면서 계속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. 힘들 때는 무조건 쉬는 게 맞아요. 근데 휴식을 취하더라도 뭔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마음에 더 안정이 온다는 겁니다.
보통 번아웃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럴 때 너무 무의미한 휴식을 계속 취하게 되면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. 사람이 한 번 늘어지면 계속 늘어져 있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힘들 때 사람들을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에너지 소모하는 것보다는요,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마음 정화를 해보시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. 사람이 마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요, 그렇게 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. 차라리 그럴 때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, 세상 편하게 쉬는 거예요. 그때 딱 한 가지만 더 해보세요.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것 같은,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강연이나 영화들을 찾아보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버겁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 유튜브 영상들을 검색해 보기도 해요. 뭐 말 잘하는 방법,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, 돈 버는 방법, 행복하게 사는 방법. 뭐 요즘 세상에는요, 심리치료까지 모두 유튜브로 끝낼 수가 있어요. 혼자서 끙끙대실 필요가 없어요.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될 때 유튜브를 잘 활용해 보시라고 강력 추천합니다. 저는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. 유튜브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아주 많아요. 공짜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십니다. 제가 예전에 제 프로필 문구로 나를 찾아가는 중이라는 글귀를 써놨었는데요. 이 말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지금도 계속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고요. 그 길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길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생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.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성공을 응원합니다.